네, 집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정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건축주는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시공업자를 고르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될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 타 시공사를 맹비난하는 경우. 그렇죠. 저는 견적받고 상담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제외시키는 편입니다. 네, 정말 많은 시공업자들을 만나봤었는데요. 그 시공업자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경쟁사를 의식하고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해진 이런 룰, 규칙이 완전히 잘 돼 있지가 않아서 시공업자가 이제 자신의 기준대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남의 그거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건 사실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뭐 업무적인 것 부분도 그렇지만 사람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공업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건축주는 집을 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때 시공업자하고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타 시공업체를 맹 비난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갑과 을이 완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복걸하면서 집을 짓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타 업체를 비난하지 않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런 방법도 있던데 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완전 맹비난 또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 자신의 시공법만이 최고라는 경우. 네, 이게 원래 이제 집을 짓게 되면은 뭐 그냥 골조 같은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있고 뭐 이제 스틸도 있고 목조가 있고 프리패브 공법을 통해서 되게 집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선택하기 나름인 거죠. 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비싼 경우 그게 또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이런데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시공법만이 또 최고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건축주가 좀 이제 어디서 좀 최신 정보를 듣고 뭔가를 첨부하려고 했었을 때 그 시공을 진행해 주질 않아요. 그렇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또 이게 또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시공하던 방식만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자재로 해달라는 경우를 기피할 때도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시공업자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던 대로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가면서 더 좋은 자재와 더 튼튼한 집, 더 따뜻한 집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뭐 이제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계속 건축 자재가 최신 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시공업자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피곤한 일이죠. 하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최신 공법을 좀 도입을 해주거나 자재를 도입을 해주게 되면은 건축주는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만족도가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따로 막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공부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상세하지 않은 불투명한 견적. A4용지 한 장에 집 견적 딱 한 줄로 하고서 이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총 금액만 그냥 네, 알려주는 총 거야? 금액 3억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어떻게 해도 그냥 3억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해도 3억이죠. 뭐야 그게?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웃이나 누구한테 좋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견적을 넣었는데 총 견적만 딱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다 원래 계약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그렇죠. 네, 다 계약이 좋아 보이는데 도장을 찍고 나서부터 건축주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명확한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상세 견적을 낸다는 거는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큰 업체의 경우에도 이제 상세 견적이 나오게 되는데 상세 견적이 좀 비쌉니다. 세세하게 비싸요. 세세하게. 이제 용목조목별로 비싼데 차라리 저는 비싸더라도 상세한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생기기가 어려운 거잖아. 그렇게 그렇죠, 이제, 조목조목 다 해놓으면. 네. 다섯 번째, 감리 선정을 반대하는 경우. 네, 집을 짓게 되면은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 감리를 선정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니까. 그쵸.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이제 감리가 오게 되면은 이제 건축주가 봤을 때 모르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공사를 스톱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분을 이제 수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근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자기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시공 기간이 길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감리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건축주 입장에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 제3자가 와서 감리 감독을 해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멋진 건물들 보게 되면요, 감리는 꼭 들어가요. 그렇겠죠. 네, 그 당연히. 건축법이 엄격하니까. 근데 그쵸. 전원주택에서는 법이 약하다 그래서 감리를 들어가지 않고 건축주들도 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감리를 쓰지 않는데 저는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소형 주택에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우려 때문에 이제 빼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견적을 받으면서 사실 감리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약간 뒤로 이렇게 살짝 빠진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별로 이제 부정적인 업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뭐야.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6번째, 비용을 급하게 달라는 경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지을 때 뭐 기초 칠 때 얼마, 뭐 골조할 때 얼마 이제 체계적인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시공업자하고 친해지다 보면은 집 지을 때 이제 돈 좀 다 투입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뭐 2억에 퉁치자 이러면서. 아,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선납 돈을 조건으로 빨리, 해달라. 그렇게 해달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대부분 터졌습니다. 먹튀? 아니요. 뭐 이제 저는 건축업자를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빨리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디선가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전 공사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어다 쓰는 경우. 그쵸. 우리 집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돈이 네네네네. 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뭉탱이로 한 번에 주지 말고 끊어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뭉탱이로 달라고 그러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돈을 주고서 후회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시공업자와 그리고 이제 건축주는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밥 자주 먹고 술 자주 먹고 너무 친해지게 되면 선이 없어져요. 그렇죠. 친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집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의 선을 지키고 원칙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7번째, 건축주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뭔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음. 보통 이제 집을 짓게 되면요, AS 기간을 2년으로 잡는데, 집을 뭐 이제 10년, 20년 지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을 지었던 곳에서 오래 산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경우. 그게 가장 믿음직한 거죠. 그렇죠. 소개해줄 만큼 자기가 자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집이 잘못 지어지게 되면요, 빨리 1, 2년 안에 팔고 도망가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되게 춥고요, 물 잘 새고요, 진짜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건축주가 시공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7가지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피하면 좋은 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큰 시공사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도 많습니다.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업체들 중에서도 되게 잘 지어줄 수 있는 분들을 찾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집의 퀄리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선택할 때, 물건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다른 것처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적용하시면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바꾸지 않고 휘둘리지 않아야겠죠? 네. 자, 이상 양평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 알림이요.